네, 쇼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승진하셨군요. 네, 자체 혼자 레벨업했습니다. 아, 나 혼자만 레벨업.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시장의 분위기도 이렇게 긍정적이면 좋을 텐데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명분은 여러 가지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다시 고개를 들죠. 홍해 근처에서도 있고, 대만 네. 총통 결과 미중 대리전의 성격으로 이쪽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대만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반사 이익이 없냐 뭐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뭐 달라진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냥 예, 기존의 민진당이 원래 8년 주기로 이제 보통 대만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연장을 하면서 12년 예. 집권을 하게 된 거죠. 3연속. 예, 3번 연속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예전보다 지지율은 좀 떨어졌다는 게 문제고, 제3당의 등장도 있었고, 네. 또 국민당의 약진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내부, 그러니까 대만 내부도 갈등이 심한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았던, 그러니까 일찍 넘어왔던 대만인들과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넘어왔던 대만인들이 또 다르죠. 이제 그 중국 대륙이 공산화 되면서 넘어온 세력과 이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친일본적인 세력도 있고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만도 이렇게 언제 이주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쪽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맞이했던 양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진핑은 대놓고 이 라이칭도가 당선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양안 관계가 긴장이 더 고조되느냐 안 되느냐 네.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경제적인 제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뭐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오히려 지금 홍해 쪽에서 벌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군이 후티 반군이 지금 말이 후티 반군이지 예멘 사나라는 그 수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군 자체가. 예. 그러니까 거의 예멘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예. 그쪽도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반군이 생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같은 시합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변두리를 치는 거죠. 직접 당사자인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했는데,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후티 반군에서 미사일 쏜 게 또 미군 군함에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요? 예, 미군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한 대 맞으면 사실은 또 한 10대 때리겠죠. 예, 그러면서 이쪽은 긴장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당분간 배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운임료 같은 경우, 컨테이너 운임료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이제 이 홍해가 남아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희망봉 쪽으로 네.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면서 거의 운임 가격이 101%가 올랐습니다. 그럼 2배 오른 거죠. 그 유럽 아시아 항로는 3배 뛰었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그렇죠. 운임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전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 대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에너지 대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 물류 대란이 뭐 걱정이 되고요. 또 이랑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접해 있는 페르시아만 쪽도 호르무즈 해협이죠. 얼마 전에 미국 선박을 뭐 이란에서 납포했다라는 뭐 기사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는 원유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70몇 %를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그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되고, 당장은 뭐 전쟁 관련주라든지 뭐 운수 관련주, 그러니까 해운주들, 물류 해운들이 올라오곤 있지만, 그게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올라온다. 그러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쭉 단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 미국도 스탠스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예.
그럼 물류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기대했던 좋은 일보다는 지금 예. 나쁜 일들이 먼저 많이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장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일차적으로 방산, 해운, 물류 등인데 그게 사실은 매크로 관점에서는 또 악재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을 누르는 물가 이슈가 다시 고조되면 금리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대만 쪽에 미중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홍해를 중심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포인트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시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좀 그랬고 그 대만 총통 친미 후보 당선에 한국의 반도체 반사 이익이 가능한가라는 또 기사가 올라와서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대만이 불안하니까 예. 대만 바깥의 생산 기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프렌드십이라고 해서 결국엔 네. 지금 뭐 치포 동맹도 맺고 네. 그래서 뭐 대만, 일본, 한국,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지 꽤 됐죠. 네. 중국을 배제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럼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TSMC가 가동이 중단되면 예. 애플도 미국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 IT 기업들이 예. 다 문제가 생기죠. 그 예. 대만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면 그렇죠. 만약에 대만에 뭐 미사일이 하나 날아가면 사실은 TSMC 가동 중단되면 네. 애플은 이제 생산을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한 60-70%를 그렇습니다. 차지하고 있죠. 제 1위 고객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쓰시는 분들은 차기 모델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일본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공장들이 새로 짓는 것들을 새로운 데다가 자꾸 옮기려고 하는 기조는 이미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럼 친중이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됐겠냐? 그 친중이 됐어도 문제였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친미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똑같죠, 기존이랑. 그러니까 기존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반사 이익은 대만과 중국이 교전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반사 이익은 크게 없을 거다. 예, 근데 뭐 꾸준히 TSMC의 물량을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이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계속 있었고 네. 그게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건 여전하고요. 그래서 네. 파운드리 관련돼서 삼성은 앞으로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그게 뭐 엄청나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대만 관점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시나리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일본으로 공장 일부를 이전한다든지 하면서 또 예. 다른 방향을 또 모색하고 아. 있고 미국 내에도 공장을 짓고 있죠, TSMC가.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미국 주도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TSMC가 국내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네. 뭐 아니면 삼성과 협업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다. 혹시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연일 뭐 최고치 행진이잖아요. 수출주 가운데서 주도주는 자동차입니다만 일본 반도체가 요즘 또 약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시세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이슈도 녹아 있는 걸까요? 뭐 정부가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일본 정부가. 그래서 뭐 TSMC 공장 이전이라든지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일본에다 R&D 센터를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럼 기업들이 그럼 일본으로 가냐? 일본이 돈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일본은 예. 이제 소재, 장비, 부품은 잘 하는데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너무 완벽한 반도체를 30년 쓰는 반도체 이런 거 만들던 예.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NTT 도코모 그 통신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SK텔레콤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런 반도체를 사줬기 때문에 그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문제는 튼튼한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빨리 대응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정은 약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그걸 다시 한번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네. 대부분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 뭐든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의 사이클이 짧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좀 떨어진다. 그렇죠. 일본이. 예,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자체가 반도체를 좀 밀어주기에 작년부터 사실 들어갔죠. 예, 추가적으로 오늘 속보가 나온 내용이어서 혹시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요즘에는 좀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지 여부 봐야 되고요. 이게 622조를 투자 예상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거 합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얼만큼 지원해 주느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를 하실 의향이 지금 뭐 있으십니까?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고 근데 예. 문제는 단기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예. 그래서 지금 조금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국면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죠. 그리고 사전 예약은 금요일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특히 통역, 외국어 통화 내역 동시 통역이라는 저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확장해서 보면 AI 소프트웨어까지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테마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온디바이스 AI는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이제 삼성 관련돼서 그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미국 예. 시장에서 오히려 PC 쪽을 더 열심히 보고 있고요. 예. 그 지금 거기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AMD의 경쟁도 굉장히 심한데 관련된 칩들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차량용 관련돼서도 굉장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대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거에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그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나온 걸 확인하고 보셔도 늦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초창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뭐 동시 통역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뛰어나면 예. 예, 뭐 옛날에 쉴이랑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예, 예, 지켜보시면. 언팩 행사 때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계 총수들 인공지능 로봇 6G의 눈길. 자, 여기서 올해에 볼 수 있는 주도주가 있을까요? 지금 뭐 다 그 지금 보면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이죠. 다 보면 열심히 돈을 예.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M&A 검토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꼭 로봇이 예. 아니더라도 예. 여러 이제 업종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6G 관련돼서도 지금 오랜만에 통신 장비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LG전자가 지금 로봇 기업 M&A 한다고 하니까 뭐 뉴로메카가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고, 또 오늘 또 로보티즈가 또 강하죠. 2대 주주로 있는 LG전자가 2대 주주이니까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또 기대감이 있겠죠. 예,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어디가 인수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국내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 해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M&A 한다라고 하면 국내 기업을 산 회사는 별로 없죠. 대부분 해외에서 사오거나 뭐 해외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는데 LG전자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거를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6G도 오랜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반 시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으로 따지면 고속도로랑 항만 같은 거죠. 이제 통신 자체는 이제 AI 기능이 강화되고 이게 로봇까지 확장되려면 지금 이제 그런 게 보여주고 있죠. 로봇과 기계와 AI가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결국에는 통신이 기본이 돼야 된다. 옛날에 5G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프라죠. 기본 예, 인프라. 예, 기본 인프라인데 그 인프라가 얼마나 어떻게 빨리 깔릴지 뭐 이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생기니까 예. 뭐 그쪽은 여전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바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재용 회장 한마디에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이번에 통신이 깔리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이제 예. 지금 움직이는 거는 과거에 4G에서 5G 넘어갈 때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시세가 좀 많은데 지금 또 다른 채널도 생겼죠. 우주 채널을 통해서도 저궤도 위성통신이 깔린다고 이야기도 되고 스마트시티나 자유주행을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 등이 이제 깔려야 되는데
어떤 루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지금 오랫동안 눌려있던 섹터에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형성된 거죠. 아직은 어디가 수혜를 볼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존의 삼성전자와 거래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AI는 사실 굉장히 봐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적용처도 넓고 의료 쪽도 지금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 바이오 쪽도 뭐 시간이나 비용 단축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성과에 대해서는 지켜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속적으로 긴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 군함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격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이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 기사 보면서 그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여기서 더 긴장감이 감돌게 되면 전체 시장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의 뷰를 봤을 때 시장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는 반등 시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뭐 정책 기대감 이런 거보다는 지금 냉전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특히 이제 또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얘기하지만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려오고 있고 세론인가요? 이제 세론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관련돼서 뭐 이더리움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지금 분위기 자체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좀 사그라드는 예, 미국도 그렇고 좀 예.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한 주를 한 주로 이제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안전벨트를 예. 매는 이 주간 전략을 주셨습니다. 위즈 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